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얼마 전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였죠. 오늘 이야기는 발렌타인데이쯤 되면 항상 회자되는 실제 사건과 괴담으로 유명한데, 일단 이야기 끝나고 나서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고 바로 한번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베트남 하노이의 부유층들 사이에서 중고차 괴담의 시초가 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발렌타인데이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피로 물들여버린 아주 충격적인 실화 사건으로 당시 베트남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200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의 새벽이었는데, 하노이의 중심가 낀마거리 근처에 있는 반푹 외교단지 어느 골목길이었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 위에 이 당시 최고급 SUV 차량이었던 검정색 렉서스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있었습니다. 이때 근처를 지나가던 경비원이 이 차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안에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운전석에는 한 중년의 남성이 핸들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는 묵묵부답, 전혀 반응이 없다 보니까 이 경비원도 뭔가 쎄함을 느낀 거죠. 이 차량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남자는 목이 깊게 베어서 피투성이가 된 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차 안에 있던 피해자는 이전에 전직 경찰 간부이자 성공한 사업가였던 42살의 A씨였습니다. 이에 베트남 경찰은 이 차량 안에서 발견된 지문과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곧바로 특정을 했습니다. 체포된 범인은 명문 사범대에 재학 중인 22살의 여대생 B씨였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의 여대생이 잔혹한 살인범이다라는 사실에 베트남 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여대생 B는 과거 이 남성 A와 내연 관계였으나 현재는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A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마지막으로 나 한 번만 만나달라,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너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우리의 과거를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A의 렉서스 차량에 탑승한 여성 B. 하지만 A는 여자가 차에 타자 이 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몰기 시작했고, 이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그녀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추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포에 질린 B는 앞좌석 등받이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고, 한참을 저항하다가 홧김에 뒤에서 남자의 목을 그대로 그어버렸습니다. 목에서 피가 솟구치자 A는 핸들을 놓치고 목을 부여잡기 시작했고, B는 문 열고 그대로 도망을 쳤어요. 이후 검거된 B는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되었는데, 이는 정당방위가 참작된 형량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사건이 종결된 이후 덩그러니 남겨진 살인 현장 그 자체인 이 렉서스 차량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당시 베트남에서 거의 집 몇 채 값에 해당하는 진짜 최고급 슈퍼카였습니다. 유가족과 경찰들은 이 차를 경매에 내놓거나 어떻게든 처분하려고 했지만, 사건으로 인해서 이 차종이 공론화가 되면서 알려졌잖아요. 중고시장에 나온 이 차량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차량은
중고차 매매상을 전전하며 방치되어야만 했는데 이때부터 아주 무섭고 기이한 목격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늦은 밤에 경비원들이 주차장 순찰 돌 때 한 구석에 세워진 이 렉서스 차량 안을 들여다보고는 기겁하며 도망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해요. 아무도 없어야 될 운전석에 한 중년 남자가 양손으로 목을 감싸쥐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핸들에 머리를 박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이 남자가 뒷좌석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무언가 애원하는 손짓을 하는 걸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전원이 꺼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갑자기 라디오가 켜지면서 소음을 내기도 했다고 해요. 소름 끼치는 건 이 소음들 사이로 이런 소리가 섞여서 들려왔다는 거예요. 마치 목이 베인 사람이 피를 삼키며 내는 단말마와 같았다는 증언들이 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차를 중고로 팔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 딜러들도 이 차를 팔려면 손보고 깨끗하게 클리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이 특수약품으로 시트에 있는 핏자국도 완벽하게 지우고 시트 가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이 차문을 다시 열어보면 운전석 헤드레스트와 핸들에 다시 검붉은 얼룩이 배어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딜러들은 원원이 핏자국을 지우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 차를 파는 걸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던 중에 한 번은 어떤 호기심 많은 한 부자가 헐값에 이 차를 사갔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어요. 뭐 돈 많으니까 뭔 일 있겠어? 하고 매입을 해갔다고 하는데 그는 며칠 만에 다시 차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유를 묻자 아니 글쎄 운전을 하는데 내 손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자꾸 핸들이 제멋대로 인적 드문 어두운 골목길로 꺾어 들어가려고 해. 마치 그 경로가 죽은 A가 살해당하던 바로 그 골목으로 향하는 듯 했다고 합니다. 이 저주받은 렉서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체되어서 부품으로 팔려갔다고 하고 누군가는 아직도 하노이 외곽에 있는 창고 어딘가에 방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소문만 무성할 뿐입니다. 만약 직접 처분했다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 소문은 계속될 것 같아요. 이 당시 사건이 있었던 차량의 구체적인 모델명은 렉서스 LX570 모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원한이 서린 물건, 특히 사람이 죽은 중고차는 절대로 타는 게 아니다 하는 강력한 교훈을 심어준 대표적인 실화 바탕의 괴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부연 설명을 제가 조금만 더 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베트남 거주할 당시에 직접 구매해서 탔던 50cc 스쿠터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13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어요. 새 거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스쿠터가 주요 이동수단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좋은 고급차나 슈퍼카 오너의 여자친구는 엄청 이쁠 것이다. 이런 것처럼 베트남도 좋은 오토바이 뒤에는 항상 미녀가 타고 있다라는 말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뭐 하나 두 개 듣고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말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이런 일반 대중들이 타는 오토바이가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참고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자동차 차량 관세가 엄청 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가가 3천만원짜리 차량이 베트남 현지에서는 소비자가가 6천만원 정도 지불해야 살 수가 있어요. 이 나라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한참 임금이 떨어지는데 자동차 가격은 거의 뭐 2배가 돼버리는 거니까 개인이 자가용을 끌 수 있다는 건 이 나라에선 엄청난 재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야기 속 이 사건 차량의 경우에 렉서스 LX 570 모델인데 이 모델의 후속 모델들이 현재 기준으로 출고가가 1억 중반에서 한 2억 가까이 하는 차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에도 뭐 베트남 관세라든지 이 차량의 등급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아무나 범접하기 어려운 차량이었을 거예요. 이 사건의 가해자였던 여성 B, 킴 안이라는 여성이었는데 고작 22살 나이에 42살의 유부남 재력가와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무리 남자의 협박이 있었고 정당방위라고 할지라도 14년의 형량에 뭐 그닥 동정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은 남자도 사실 자업자득이고 이제는 아마 출소해서 살고 있을 텐데 근본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